공개되자마자 국내 OTT 드라마, 비드라마 통틀어 화제성 1위를 기록하고 출연자 화제성까지 1위에서 3위를 휩쓴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 요리사. 흑수저 셰프와 백수저 셰프들이 경쟁하는 요리 대결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경연 컨셉과 규칙, 미션에 대한 참가자들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최상위 셰프들이 심사위원이 아닌 도전자로서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고 카메라 뒤에서 셰프들 간의 모습은 어땠는지 흑백 요리사의 뒷이야기와 비하인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구나. 흑백 요리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흑수저, 백수저는 흑백 요리사 안에서만 사용되는 흑수저론에서 파생된 임의의 계급입니다. 흑백의 대립으로서 흑수저는 상대적으로 젊거나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맛을 잘 내는 것만큼은 보증된 은둔 고수 셰프를 의미하고, 백수저는 비교적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기성 엘리트 스타 셰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설정을 바둑에서 따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흑돌이 성공을 할 수 있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력이 더 높은 선수가 백돌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백색은 실력자의 컬러, 흑색은 뉴비 또는 도전자의 컬러라는 인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흥미로운 추측이 있습니다. 흑수저 셰프 이모카세 1호는 이러한 흑백 컨셉을 모르고 출연했다가 촬영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계급을 나눈다는 규칙이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지만 TV로 보던 셰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야, 오늘 서울 레스토랑 다 문 닫는 날이야? 대가분들이시네.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는 사실 주방 일선에 서지 않은 지 10년이 가까워져 요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오로지 후진 양성을 이루고자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다고 하네요. 시청자들은 여경래 셰프에게서 품격이 느껴진다, 인격적으로 멋진 어른이다,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참된 어른의 모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 백종원 대표는 백수저 셰프 섭외 과정에서 자신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던 셰프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여경래 셰프는 당연히 이미지 실추가 걱정될 수 있고 자신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타인의 승패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최대한 실력과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대중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좋은 이미지 메이킹일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1대1 경연 전부터 경연 상대인 흑수저 철가방 요리사 셰프가 예선 때처럼 멋진 요리를 만든다면 자신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연에서 탈락한 후에도 철가방 요리사 셰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고 인정하며 다음을 생각해야 성장하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들려주어서 감동적이었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더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이제 후배한테 간 거고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 또한 처음에는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운영 중인 식당 가메일식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넷플릭스였다고 하네요. 자신이 심사위원이냐고 물으니 출연자라고 해서 그래도 자신이 명장인데 경연 참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느껴져 출연을 고사한 것인데요. 걱정과 달리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이 음식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연 요리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었고 자신을 포함한 어떤 출연자도 심사에 태클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1대1 경연의 재료로 족발을 받았을 때는 평소 족발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경연 과정이 다 공부처럼 느껴졌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경연을 진행하면서 새내기 요리사의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고 첫인상과 다르게 오히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프로로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까지 표현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꺾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멘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임을 깨달았다며 그래서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을 요리로서 불태웠던 시간이 여한도 한도 없습니다. 소중한 경험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식업계의 스타 셰프 백수저 최현석 셰프는 자신이 심사위원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외식 산업의 침체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연을 승낙했다고 하네요. 또한 흑백 요리사 출연자 100명은 넷플릭스가 모은 사람들인 만큼 다 훌륭한 요리사들이고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다 존경받아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의 도전 정신을 박수쳐달라고 시청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머리 똑똑하다. 대단하죠. 오 기대돼요. 많이 기대돼요. 정지선 셰프는 유튜브 채널에서 경연 비하인드를 밝히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는데요. 3사와 1대1 흑백 대전에서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리고 시식할 것이라는 규칙을 참가자들은 심사받기 직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플레이팅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화려한 그릇을 가져오는 등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눈을 가렸음에도 요리가 빠스임을 알아챈 백종원 대표에게는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 응?
안유성 셰프가 전하는 후일담에 의하면 일대의 경연의 재료가 공개되고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연습을 위해 족발만 20개를 삶았다고 하네요. 안유성 셰프는 자신이 이미 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레스토랑 경영 미션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방출되어 식자재 구입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주로 수도권 지역 셰프들이 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시간에 많이 쫓겼기 때문에 원래 하고 싶었던 초밥을 포기하고 텐동을 골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된 먹방 유튜버들에게 튀김 한 피스씩 맛보여드리고 정말 후회 없이 재밌게 진행했다고 하네요. 같은 팀이었던 철가방 요리사 셰프는 청경채를 서비스로 주고 다니고 영업도 뛰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팀 내에서 불화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정말 친하다고 하네요. 안유성 셰프를 팀장으로 철가방 요리사 셰프, 만찢남 셰프 셋이서 각각 하나씩 메뉴를 맡아서 하는 시스템이었지만 누군가 손이 부족하면 다 같이 달려들어 도와주기로 했다며 오히려 편집에 대한 작은 오해가 있었음을 알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 경영 미션에서 안유성 셰프와 같이 방송국도 줄서는 식당팀이었던 철가방 요리사 셰프는 본 미션을 위해 2-3시간 걸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쓰는 동파육 솥을 가져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안유성 셰프는 철가방 요리사 셰프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흑수저 나폴리 마피아 셰프는 자신의 경연 일대기가 억가의 연속이었다는 시청자들의 평가에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억가를 당해야 더 재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쾌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대의 경연 재료로 홍어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예능신이 자기를 도운 것처럼 느껴졌다며 넘치는 예능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흑수저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는 1대의 경연 심사를 기다리면서 경영 상대인 백수저 조셉 셰프를 멋있게 안아주고 싶었지만 조셉 셰프의 키가 너무 큰 나머지 어린 아이처럼 안기게 됐다고 하네요. 한편 100인분 미션에서 나폴리 마피아 셰프와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 사이에 작은 혼선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얘기 안 물어봐도 되죠 이제? 괜찮아. 나폴리 마피아 셰프는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의 욕심을 당연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만 더 믿어달라며 농담처럼 이야기했고,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는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폴리 마피아 셰프의 음식이 맛있었다며 무조건 믿는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100인분 해봤다고. 여경래 셰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흑백 요리사 촬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재료인 속꼬리를 조릴 시간이 부족해 압력밥솥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압력밥솥 사용이 처음이라 흑수저 참가자이자 자신의 제자인 중식여신 셰프에게 사용법을 가르침 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백종원 대표, 안성재 셰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며 심사위원으로서 한 가지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곧바로 백종원 대표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 역시 여경래 셰프의 말씀이 한국 외식업계의 큰 어른으로서 정말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이라니까요.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의 뒷이야기도 있는데요. 최연석 셰프와 원투쓰리 셰프의 1대1 경연에서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두 출연자를 잠시 문 밖으로 내보내고 40분 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후에 백종원 대표가 안성재 셰프에게 술을 사주며 회포를 풀었다고 하네요. 엄청난 논쟁을 하시네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제발 목소리 더 크게 이겨라. 1라운드에서 모든 반찬의 간을 일정하게 맞춘 이모카세 1호 셰프를 보고 경지에 올랐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매일매일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다 보니 간을 안 봐도 맞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00인분 미션을 준비할 때 긴장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식당에서 하루에 받는 손님이 1000명 정도 된다며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백수저 장호준 셰프는 자신이 1라운드 합격자가 나올 때마다 축하를 아끼지 않아서 보기 좋았다는 시청자들의 평가에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셰프들 사이에서 오디오 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도 밝혔죠. 한편 정지선 셰프는 팔짱을 끼며 경연 상대를 노래 보는 듯한 장면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저 촬영장 온도에 추워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던 중식 여신 셰프와는 단둘이 캠핑을 다닐 정도로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하네요. 안유성 셰프와 제일 친한 셰프는 백수저 김도윤 셰프라고 합니다.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코드가 잘 맞으며 정지선 셰프와도 여러 방송을 같이 해 친하다고 밝혔습니다. 1대1 경연에서 상대로 만났던 반찬 셰프를 비롯해 철가방 요리사 셰프, 만찢남 셰프 등 여러 흑수저 셰프들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흑, 백수저 상관없이 인맥이 형성되고 사랑하는 동생들도 많이 생겨서 흑백 요리사가 인생의 한 획을 그어준 프로그램 같다고 소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흑수저 트리플스타 셰프는 이모카세 1호 셰프가 추위로 고생하자 다음날 촬영장에 홍삼을 가져와서 나누기도 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흑백 요리사의 촬영이 겨울인 지난 1월에 진행된 데다가 촬영장이 1000평 규모의 세트장이라 난방이 쉽지 않았던 탓인데요. 다른 요리 프로그램과 비교해
외에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촬영했음에도 9월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편집에만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흑백 요리사의 엔딩 크레딧을 살펴보면 촬영과 관련된 인력만 1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출연자 수와 같은 수의 촬영 전문가가 투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촬영 및 오디오를 비롯한 편집 보조까지 합치면 총 인력은 최소 300여 명에 가까울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최소 수십억 원, 최대 100억을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셰프들에게 지불될 상당한 수준의 출연료도 높은 제작비의 원인 중 하나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겨루는 경연대회로는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흑백 요리사의 뒷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현재 흑백 요리사는 모든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요리 대결 이상의 재미와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서 비영어 부문 TV쇼 1위를 기록하고 무려 18개국 시청수 탑 12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큰 인기를 끌지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